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총 30강에 걸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스프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될 프로그램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은 이제는 국내에서 거의 표준 프레임워크가 됐죠. 그죠? 그리고 그 표준 프레임워크가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을 해서 막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개발한 툴들도 이제 다 표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워크란 특정한 목적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프레임워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가장 요즘에 여러분들이 핫하지는 않지만 한동안 그래도 가장 최근에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이죠.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어떠한 목적? 모바일 환경,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환경 내에서 앱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게 개발이 되어 있는 약속, 그런 것을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자, 요 밑에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예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적합하다고,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손님이에요. 식당에 갔어요. 자, 오늘은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화요일. 그죠? 자, 우리가 점심에 식당을 가면 그 요일 메뉴라고 해서 평상시 가격보다 약간 500원 내지 1000원 정도를 더 저렴하게 파는 그 특정한 요일에만 그 메뉴를 특정한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좀 저렴하게 파는 그런 거를 거의 모든 식당에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갔어요. 내가 어떤 식당에 갔더니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네, 화요일인데 오늘은 오늘의 요일 메뉴가 제육볶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에.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가서 거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요게 중요합니다. 나는 식당 직원한테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라고 요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원은 카운터 쪽에 계산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카운터 쪽에 어떤 손님이 말한 말을 전달을 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주방에다가도 요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한 말을 이렇게 전달하겠죠. 자, 전달할 때 손님이 말한 제육볶음 하나 주세요, 이런 말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터에다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테이블이에요. 자, 1번 테이블에 제육볶음 하나요. 그 다음에 주방장에다가도 제육볶음 하나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식당에서는 화요일 날은 무조건 제육볶음을 만들게 되어 약속을 했어요. 그 전에 사전에 약속을 한 거죠. 자, 월요일 날은 무슨 약속? 한우 불고기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수요일날도 마찬가지로 한우 불고기, 그 다음에 김치전골, 한우 불고기,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누가 한 거예요? 요 식당 직원들끼리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손님은 제육볶음 하나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홀서빙 직원과 주방장과 카운터에 계시는 분은 다 이렇게 오늘의 요일 메뉴가 뭔지 다 아니까, 약속을 한 거니까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겠죠. 요일 하나 있어요. 그죠? 요일 하나 있어요. 자, 요일 하나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화요일 날은 제육볶음이란 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방장은 뭘 만들겠어요? 제육볶음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카운터에서는 제육볶음이라는 거에서 가격을 이렇게 매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이제 개발자예요. 개발자가 그냥 제육볶음이라는 걸 외쳤어요. 그죠? 제육볶음이란 걸 하나 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어떠한 프레임워크 틀 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요일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떠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넘길 때 요일 하나 주세요.
또 요일 하나 주세요. 그죠? 그러면 그 요일에 대한 가격이 나중에 내가 식당을 나갈 때 정산이 되어서 영수증으로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죠? 요런 일련의 과정들, 요런 걸 가져가 우리가 프레임워크, 그죠?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레임워크, 스프링을 이제 요번에 같이 저랑 학습을 하실 거고, 스프링 외에 다른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모든 프레임워크는 어떤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어떤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프레임워크가 개발이 되었는지, 만들어졌는지, 그런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먼저 그 의미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겠죠, 우리는. 그래서 그 방법을 정확하게 익혀 나가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같이 이제 쭉 알아볼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탄생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한 약속된 프로그램 틀입니다. 그죠? 다양하대요. 자바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자바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낸 게 바로 스프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전에 EJB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자, EJB의 경우 고가의 장비,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죠. 그죠? 그래서 WAS 고가의 WAS라든가 그 필요되어지고 개발 환경 및 설정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를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처음에 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EJB도. 자, 하지만 스프링의 경우에는 톰캣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자바 그 다음에 JSP 서블릿을 하면서 톰캣을 많이 이용해 봤을 겁니다. 그런 톰캣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고, EJB에 비해 코드의 경량화 그리고 개발 중에 테스트가 쉽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뭐예요? EJB는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얘는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스프링의 전체적인 특징이며 세부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뭘 해요? 스프링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스프링은 국내 자바 개발자들에게 표준 프레임워크가 되었습니다. 스프링은 국내에서 표준 프레임워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스프링의 기본을 정확하게 학습한다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빨리 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스프링의 기본을 정확히 학습한다면 요 말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프레임워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들은 요 안에 많은 기능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개발을 이제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막 넘쳐나죠. 그래서 나는 이번 달에 아니면 어떤 기간 동안에 이번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나는 마스터가 될 거야. 딱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개발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에요. 딱 그렇게 해서 스프링 책 뭐 한 두세 권, 세 권, 네 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를 했고 이제 딱 요일당을 했어요. 학습을 하려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정말 꼼꼼하게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한 단락, 한 파트도 놓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 기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00가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정말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공부를 막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공부를 막 했어요. 과연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네, 별로 그다지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스프링뿐만 아니라 모든 프레임워크의 사용 방법에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기능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해서 영어 예전에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 영어 사전이 있죠. 사전. 그죠? 두꺼운 사전이 있습니다. 나는 영어를 정말 잘할 거야. 난 미국 사람처럼 잘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어 단어를 다 외우고 말 거야. 그래갖고 이 사전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 처음서부터 A로 시작하는 것부터 Z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까지 다 외워요. 과연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한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어디에 필요한 거? 내가 실생활에서 회화에 필요한 영어 또는 비즈니스, 어떤 사업을 하면 비즈니스 용에 맞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익히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좋은 거겠죠. 자, 스프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수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나는 전부 다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가지고 흥미를 잃고 그냥 낙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냐면 쭉 학습을 하시긴 하시되 가볍게 학습을 하세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볍게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볍게 학습한 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해봅니다. 하다 보면 이 중에 어떠한 프로젝트에서는 어떠한 기능을 내가 많이 썼고 어떠한 프로젝트는 어떠한 기능을 많이 쓰이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고수가 되어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는, 학습은 그냥 쭉 하되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너무 그 열정만 가지고 하지 말고 쭉 하세요. 가볍게 하세요. 그리고 가볍게 한번 하고 나서 또 다시 처음부터 해도 돼요. 계속 무한 반복을 통해서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던 아니면 회사에서 만들던 아니면 뭐 동호회나 이런 카페 그 학생분들은 대학교에서 그 동료분들과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스프링에 요런 기능이 많이 쓰이겠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고소가 돼서도 이 책이나 어떤 자료를 안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참고를 하고 레퍼런스를 하면서 우리가 개발 도중에 많은 도움을 얻어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게 가볍게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예제, 실제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을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물론 스프링 학습 이전에 자바 언어, 이거는 이제 사전에 여러분이 조금 학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스프링 학습 이전에 자바 언어, 기본이죠. 자바 언어, 그 다음에 JSP 서블릿, 특히 여기서 모델 MVC 모델 2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계시면 너무 좋고요. 확실히 모른다면 개념 정도, 뭐가 MVC인지, 뭐가 모델 1인지, 모델 1은 뭔지, 그런 개념 정도는 한 번씩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 JSP 서블릿에 대한 선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 CSS 등도 여러분이 뭐 여기서는 뭐 굉장히 전문적으로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HTML이 무엇인지 문서를 보고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jQuery, CSS도 마찬가지고요. 스크립트 언어도 기본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딱 생각하는 거는 여기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 CSS, 뭐 XML도 있고요. 요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좀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자바 언어하고 JSP하고 서블릿,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좀 아시고 많이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을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없이 스프링을 접하면 한계가 금방 와요. 그러면 스프링이 재미없어지고 무슨 내용인지 책을 보거나 어떤 자료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좀 선행 학습을 하시고 스프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육기관 또 어떤 분들은 같이 하면서 스프링이라는 게 어차피 틀이기 때문에 이 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바 언어도 공부하고 JSP 서블릿도 같이 병행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스프링을 먼저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나 그런 기관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근데 별로 그렇게 뭐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비추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단계씩 앞에 선행 학습부터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업데이트 되는 내용에 대해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스프링은 버전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뭐 매일같이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업데이트가 자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 번씩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많이 버전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유, 너무 지저분했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스프링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좀 중요한 거는 스프링 학습 방법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예제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쌓으시는 게 빠른 스프링의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선행 학습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 자바, JSP, 서블릿 정도는 꼭 필히 학습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뭐 환경 설정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자, 스프링을 한다 그러면 자바를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바를 일단 본인 컴퓨터에 거의 대부분 분들이 스프링을 제 강의를 지금 들으신 분들은 자바 정도는 본인 컴퓨터에 깔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그냥 제가 여기서 따로 지금 또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거의 다 깔려 있고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리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JDK를 설치하는 거 자바 저기 썬닷컴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접속해서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JDK 다운로드를 받아서 진행을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JDK 라이센스 동의하고 받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인 컴퓨터에 맞는 거 다운로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바 환경 변수 세팅하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이 기존에 학습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 퍼즈 눌러서 제 요 자료를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환경 변수도 한번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계속해서 시스템 환경 변수 쭉 수정해 주시고 확인하는 방법이죠. 맨 마지막에 이제 환경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죠?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 쭉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스프링을 한다, 자바를 한다, 뭐 JSP 서블릿을 한다,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 뭐 스프링을 학습한다. 뭐 툴이 있어야지 뭐 언어를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툴 IDE로 이클립스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거의 이것도 뭐 편이 됐죠. 그죠? 다 이클립스, 누구나 이클립스를 쓰죠, 지금은. 그래서 이클립스도 무료 툴이죠. 그래서 이클립스 ORG에 들어와서 이클립스를 다운받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뭐 여기서 하진 않을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프링 정도를 하실 분들은 다 자바나 JSP 서블릿을 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ORG에 들어가서 이클립스 다운을 받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2 버전으로 해서 여기죠. 이 버전을 다운로드를 여러분이 진행을 해서 미러 사이트를 통해서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클립스 다운 안 받고 STS라고 요 다음 시간 정도쯤에 아마 나올 텐데 STS 정도를 여러분이 접속을 하셔갖고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아도 됩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클립스 우리가 받아갖고 설치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스프링 하려면 스프링 툴 스위트라고 해갖고 STS라는 플러그인을 이렇게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라이브러리 환경 설정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요거를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자바하고 JSP 서블릿을 이렇게 지지난 달인가 이렇게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거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스프링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플러그인을 인스톨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클립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엄밀히 말하면 이게 서버는 아니죠. 컨테이너죠. 웹 컨테이너죠. 그래서 톰캣을 우리가 씁니다. 무료. 그래서 서버라고 하는 거 톰캣 서버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료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진행을 하지 않을게요. 리뷰만 할게요. 참고하셔서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쓰시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장표를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톰캣 아파치에 들어가죠. 자, 아파치에 들어가서 7.0으로 하겠습니다. 8.0은 아직
모르겠어요. 많이 안정화 된다고 하는 사람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아직 뭐 그렇게 정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 7.0으로 합니다. 그래서 7.0으로 하고요. 그래서 아파치 다운로드 받아서 G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해제하고요. 해제만 하면 끝나죠.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이제 서버 통캣 깔았으니까 통캣하고 서버 연동하는 거죠. 그래서 연동하는 거 윈도우에 서버 탭 해서 아더즈에서 서버 설정하는 것까지. 그리고 서버에서 이제 서버 하나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reate new 서버 해갖고 통캣 7.0을 우리가 이렇게 서버를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환경 설정이죠. 그죠?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버를 내가 지금 사용할 서버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에다가 내 컴퓨터 로컬에다 만들었어요. 다음에 설정을 좀 해주세요. 만든 서버를 더블 클릭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 XML 파일로 설정한 부분이 이렇게 좀 있는데 설정한 부분인데 여기서 두 번째 한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유즈 통캣 인스톨레이션 내가 설치한 통캣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래서 체크를 하면 바로 내가 실제로 그 아파치 통캣을 압축을 해제해 놓은 거 있죠. 그쪽하고 이렇게 서버 로케이션이 맞춰집니다. 다음에 서버 옵션에 아마 이게 해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퍼블리싱 모듈 컨텍스트 세퍼레이트 XML 파일,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좀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그 서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 HTTP 프로토콜의 서버 포트 번호가 기본적으로 8080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181로 사용할게요. 이렇게 하고 설정을 좀 바꿔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포트 번호를 바꾸는 이유는 포트 번호가 여러분이 뭐 8080을 갖다가 8090으로 바꿔도 되고 하여튼 8080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라클 내부적으로도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8080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오라클을 쓰면 두 개가 부딪힐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쓰기 위해서 저는 8181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해서 로컬에다 설치했으니까 로컬, 그 다음에 포트 번호 8181 이렇게 그 브라우저에다가 타이핑을 했을 때 요런 화면이 나오면, 고양이 그림이죠. 요런 화면이 나오면 서버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탑 시킬 때는 스탑, 서버 스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뭐 간단하게 그냥 스프링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무엇인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틀을 만드는 거죠. 틀. 어떠한 목적을 개발을 할 때 맨 땅에 그냥 자바 언어만 갖고, 예를 들어서 자바 언어만 갖고 개발한다.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틀이 있대요. 그 틀을 우리가 학습하는 게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학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사실 요즘은 웹상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프레임워크가 스프링이다, 그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웹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그 프레임워크는 거의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되다시피 표준 프레임워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한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우기에 앞서 갖고 내 컴퓨터에 JDK와 그 다음에 톰캣, 이클립스, 그 정도는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 주시고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